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원화의 디지털 미래,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보고서랑 여러 글로벌 자료들을 보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기술 혁신이랑 또 금융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거죠. 신뢰. 이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상당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소개 차원이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건가. 특히 말씀하신 그 신뢰를 어떻게 지킬 건가.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말 치열한 고민 또 전략, 이걸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해법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가능성들, 예를 들면 스마트 계약으로 복잡한 결제 같은 것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걸 프로그래밍 가능 결제라고 하던데, 이런 거나 아니면 해외 송금 더 빠르고 싸게 하는 거, 이런 장점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나? 이 질문으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한국은행이 특히 민간 기업, 그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화폐 발행에 뛰어들 때 생길 수 있는 그 위험들을 짚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우려하는 건 그 약속했던 1:1 가치가 무너지는 거, 딥해깅 위험,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디지털 뱅크런이죠. 이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특히 한국 상황에서는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문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기업들 시장 지배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한다. 그러면 한국 금융의 그 오랜 원칙 있잖아요. 금산분리.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정보 권력이랑 금융 권력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해법이라는 게 완전 개방형 이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군요. 은행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플랫폼 위에서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방식. 이게 바로 예금 토큰이고 그 프로젝트 한강, 시범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이렇게 고려하는 이중 트랙, 듀얼 트랙 전략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철학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 통해서 민간, 특히 은행 자회사 같은 곳들이 발행하는 걸 허용하면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 같고, 유럽연합은 미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 틀 안에서 EU 내에서 인가받은 기관만 발행하게 해서 유로 주권을 지키려는 모습이죠. 반면에 일본은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좀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접근 방식은 다 제각각인데 빅테크 기업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중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규제 논의라는 별개로요,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2025년 상반기에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8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페이팔 같은 기존 결제망 규모를 추월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JP모건이나 비자, 페이팔 같은 전통적인 금융 강자들도 이미 이 시장에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고요. 그렇죠. JP모건은 그 자체 JPM 코인으로 기관 간 결제를 효율화 하고 있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곳은 자기들 결제망 정산에 스테이블 코인에 쓰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팔은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 내놓고 1만 사용자들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규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딱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서 서클, USDC 같은 경우는 유럽 미카 규제를 잘 지켜서 시장에 안착했지만, 최대 발행사인 테더, USDT는 규제 준수를 좀 꺼리면서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규제가 진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간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응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 미국은 아직도 좀 신중하게 탐색 중이고, 그렇죠. 네, 여기서 다시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랑 또 은행 간 거래에 쓰일 수 있는 기관용 CBDC, 이걸 결합한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효율성과 혁신은 좀 활용하면서도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한국은행의 이 이중 트랙 접근법. 이건 결국 금융 안정과 주권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을 받아들여는 상당히 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처럼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모습과도 좀 비슷하고요. 네,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고 유지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제안은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안정성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공공 시스템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좀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이중 트랙 모델, 이게 과연 미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혁신, 그리고 안정, 또 금융 주권이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과 매끄럽게 잘 연결돼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